어려운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박진훈. 기호 2번 선택해. 남 발전 나라 행복 큰 일꾼 박진훈. 2번 기호 2번 박진을 뽑아. 기호 2번 선택해. 네, 강남 물구 유권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에서 통합당 후보로 출마하신 박진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4월 15일 날 박진 의원을 틀림없이 당선시킬 거죠? 저는 이번 4월 15일 총선의 의미가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부가 3년 전에 탄생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뭘 했습니까? 모든 측면에서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경제는 완전히 실패했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서 국민의 삶은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뭐 성공한 게 있어요? 외교도 성공 못하고 안보도 제대로 성공을 못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의 생활과 제일 중요한 경제를 완전히 망쳐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이 경제의 불안 속에서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한 번도 이렇게 경제의 불안을 느끼면서 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바꿔놓은 나라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시 원상으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 경제를 다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4월 15일 선거에서 이곳 강남을구 유권자들께서 이곳 후보인 박진 후보를 당선시켜서 보내는 겁니다. 이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가지고서 내세울 거 없으니까 제가 평소에 선거를 한다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야당의 대승으로 끝날 선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랑할 게 없으니까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해볼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서 다들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마스크 썼다고 해서 지난 3년에 벌어진 일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의 의료 체제가 제대로 짜여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님들 이분들이 불철주야 희생정신을 발휘하고 국민이 거기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정도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병균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 바이러스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너무나 큽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전 산업이 정체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극복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 경제의 앞날이 매우 어둡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의 이 사람들의 경제 운영의 능력으로 보았을 적에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엄중한 사태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능력으로 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오는 이 경제적 충격을 해결하는데 1차적으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거기에 종사하는 많은 근로자들, 이 사람들의 생계가 지금 당장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너져 버리면은 대한민국의 경제의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대기업에게만 잘 된다고 해서 경제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경제의 기반이 탄탄치 못하면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생계 위협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4월 15일 이 박진 후보가 이곳에 당선돼서 통합당이 국회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 지금의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남은 2년 동안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에 지금과 같은 경제정책을 이어간다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는 희망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당이 국회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도 자기네들도 생존 본능 때문에 지금까지의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5일 총선이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는 지금 상황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평상시의 경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전 세계가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겪는 경제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단순한 경제 이론으로도 설명도 되지도 않고 단순한 경제 정책의 수단으로도 지금 이 경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가장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는 게 뭐냐? 국민들이 생존의 위협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제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래서 지금은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서 이 상황을 갖다가 극복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통합당의 선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게 뭐냐? 금년도 예산 빨리 재조정해서 20% 정도 조정을 하면은 한 100조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해서 하루빨리 그 재원으로다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저변의 국민들을 구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보다 늦게 코로나 사태를 체험하고 있는 미국이나 구라파 국가들은 대통령 수상들이 앞장서서 나서서 적극적인 재정의 활용을 통해서 이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험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생활 방법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대한민국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이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방자치제장들이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같은 사람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시도 재정을 풀어서 지급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마땅한 중앙정부에 해야 할 일을 우리 중앙정부는 그냥 손 놓고만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활용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과거와 같은 지금 경제 상황인 줄 알고서 굉장히 안이하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능한 이 정부의 시책이 지속되면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진짜 암담합니다. 이래서 저는 이 강남 을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꼭 박진 의원을 국회에 보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입만 열면은 정의와 공정을 외치는 정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말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정이 뭔지도 모르고 오히려 불공정을 찬양을 하고 부정의를 하는 그러한 정부입니다. 저는 이 정부가 탄생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걸 보면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정권이 합리적인 정책을 수행해서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줘서 자기의 정권의 지지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한다고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감출 게 너무 많고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법이 두렵고 언론이 두려운 겁니다. 거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작년의 조국 사태예요. 이 조국이라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과정에 대한민국의 불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겁니다. 그때 대통령의 행동을 하는 걸 보세요. 저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을 하면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수십만이 소리를 치니까 그게 또 두려워서 한 달 만에 그 사람을 장관에서 또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문제가 생겼어요. 검찰에서 그 사람과 그 사람 주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니까 그것이 못마땅해서 결국 가서 수사팀을 해체하는 또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이 대통령의 행위가 공정하다고 보세요? 한때는 가장 칭송을 했던 검찰총장을 지금에 와서는 가장 두려워하면서 싫어하는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이번 총선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조국의 바이러스가 꿈틀꿈틀거리는 것이 이번 총선의 하나의 행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가 물리친 것처럼 이 조국의 바이러스도 물리쳐야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 조국의 이 추동 세력들이 많이 입후보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를 해서 입후보한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만에 하나라도 당선돼서 국회에 들어가면은 조국 살리기 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 조국과 밀착 관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사회적 격리를 시켜야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유권자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의 정의를 되찾고 공정한 사회를 다시 이룩하고 법을 준수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곳 강남을구에서 박진 후보를 당선시켜서 4월 15일 날 국회에 보내주십시오. 여기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강남 각구에 이 태구맨 후보도 오셨는데 하여튼 이 강남 가벌구에서 이 태구민 박진 유경준 이 세 분을 이 강남구에서 꼭 당선을 시켜서 보내주십시오. 저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강남구의 유권자가 가장 훌륭한 유권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강남구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서울 유권자 전체를 굉장히 참 존경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사의 변화를 보면은 항상 대한민국을 갖다가 바꿔온 유권자들이 서울시 유권자들입니다. 서울시 유권자들의 표심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87년 민주화를 이룩했는데 그 민주화도 결국
85년도 총선에서 서울시 유권자들이 보여준 그 결과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헌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염려를 안 하는 게 우리 강남구 유권자분들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지난 3년의 문재인 정부를 경험해 보셨으면은 이거는 도저히 정부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것을 이미 판단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하여튼 이 4월 15일 총선에서 이 강남구에서 출마하신 이 세 분을 꼭 당선시켜다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참조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투표소에 가면 투표소가 투표용지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역구의 의원을 뽑는 기호 2번만 찍으면 되는 투표용지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이 팔길이 많은 길다란 투표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투표용지에 두 번째 칸을 꼭 찍으세요. 왜냐면은 이 미래한국당이 기호가 4번이니까 잘못 생각하면 네 번째 칸으로 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꼭 두 번째 칸을 찍으시고 그 투표용지에 써 있는 더불어 민주라는 말은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두 번째 칸을 양쪽이 다 두 번째 칸이니까 두 번째 칸을 찍어 주십시오.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